제28회 의정부 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한나,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최정희, 이계옥, 조세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주된 이동 경로인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 목적과 정의,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 어린이 통학로 실태 조사 및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 현장 관리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0일 강선영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8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시장이 인정한 통로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어린이 보호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옥 의원님.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우리 강선영 의원님 좋은 발의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게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제2조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제외된 어린이집하고 제외됐고 그 다음에 학원도 해당되는 곳에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요거에 대한 좀 설명이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네. 의원님. 그 어린이 보호구역 제2조. 예, 2조에 제2조에 보면 네. 다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 라번에 보면 제14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한다.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고 너무 좋은 조례예요. 그런데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게 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이런 걸 구체적으로 좀 알고 있지 않을까. 지금 그 정의에 따라서 정의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저희 관내에 총 76개가 있고요. 네. 여기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외된 지역이 지금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지정이 된 데가 있고 지정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특히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원장이 직접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빠져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원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이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고요. 이게 이제 충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사항을 좀 알고 있으면 문제 제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나 이렇게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좋은 조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재 의원님. 자,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간제 및 정년 근로자 취업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하고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시간제 및 청년 근로자 취업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시간제 및 청년 근로자의 취업 조건 향상을 위하여 취업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1조에서 안 제7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층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 취업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17조까지 정책 협의, 취업 촉진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간제 및 청년 근로자 취업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간제 및 청년 근로자 취업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5일 김지호 외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9월 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에서 시간제 근로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근로하는 지역 청소년들의 취업 보호와 지원을 통해 근로 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간제 및 청년 근로자의 취업 조건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전담부서 지정을 통해 취업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는 등 열악한 환경의 근로 청소년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호 의원님. 네, 여기에 보면은 직업안정법에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줄 수 있다 이랬는데, 의정부시에서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의정부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어디서 현재 맡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앞으로 대안은 있는지 한번. 제4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는지. 예, 현재로는 요거에 대해 일자리 형제과자 이 부분입니다. 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전문 인력은 없는 상태고요. 네. 조례가 이제 이게 통과되면 네.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 그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예산을 강구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요. 지금 예산이 아시다시피 네. 넉넉지 못한 예산에 불구하고 네. 지금 현재 전문 인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네.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 맡아서 네.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네. 또 하나는 그동안도 이런 문제가 많아 있을 텐데 네. 그동안에는 어떻게 어느 과에서 처리를 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김지호 의원이 좋은 제안을 주셨어요. 네. 청년을 보호하고 노동법을 보호하고 이런 건 참 좋은데 그러면 우리 시는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안은 뭐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거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이제 이런 충돌이 있었을 텐데 어느 과에서 어떻게 했나. 지금 시간제 일자리하고 청소년에 대한 거는 각 부서가 틀려서 네. 지금은 이제 각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요 조례는 상당히 그 통합의 의미가 있어서 참 좋은 제도로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제 요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본 예산에 이걸 확보할 수 있도록 일단 노력하고 현재로서는 그 요거에 대한 그 전담 인력은 없는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담 인력이 물론 없습니다. 네. 참고로 예산에 대한 것도 참고해서 네. 조례는 참 좋은 조례이긴 하나 네. 다시 반복드리지만 우리 의정부시의 녹록치 못한 예산을 참고로 해서 지금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이런 것들을 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질의 가름하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간제 및 청년 근로자 취업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한나, 김현채, 김태은, 김지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막과 농촌 체류형 쉼터를 가설 건축물로 명시하여 시민들이 해당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에 농막과 농촌 체류형 쉼터를 포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1일
이계옥 외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9월 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농막과 농촌 체류형 쉼터를 가설 건축물로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건축물 안전과 농지 활용의 합리적 조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의정부시 농촌지역에 대한 건축 행정의 안정성과 시민 편익 증진에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법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세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발 행위가 가능한 토지의 허용 기준을 15도 미만에서 18도 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산지가 많은 의정부시의 지형적 현실에 부합하는 기준을 세우고 토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7조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참고 사항으로 사전 입법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으나 집행부의 사전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산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하여 상급기관에 마련한 지침 내용과 정합성 유지, 제도 정비의 필요성 부족 등으로 경사도의 관련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이 있었으나 추후 현행에서 18도로 개정해도 법에 위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8도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수정해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 지침에 따르면 규제 등급 1등급이 아닌 시군은 15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1등급이 아닌 21개 시군 중 11개 시군만이 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어 지침의 통일성과 실효성이 낮습니다. 이처럼 타 시군의 지침의 불규칙한 이행이 나타나는 것은 각 지역의 고유한 지형적, 환경적 특성을 지침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면적의 57.51%를 차지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지형적 특성상 토지의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동노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18일 조세일 외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8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토지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시 적용되는 경사도 기준을 현행 15도 미만에서 18도 미만으로 완화를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지고 지역개발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생활 편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의 의견으로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 지침과의 정합성, 산림 보전 및 산사태 예방 등을 고려하여 현행 15도 기준 유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법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호 의원님. 네, 김정현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하긴 하셨는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지금 우려되고 경기도도 그렇고요.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15도 개발 행위가 가능한 토지 허용 기준을 15도에서 18도로 이제 그 상향 조정을 하다 보면 그 올해도 이제 상당히 폭우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좀 완만한 고도에서도 폭우가 내리면 이제 그 토사가 유실될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데 이거를 각도를 18도 정도로 이제 높이다 보면은 경사면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산사태 위험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방금 이제 그 경기도의 의견이나 이쪽에서도 산사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거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엄밀하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 방금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정부가 산악 지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도봉산 산자락을 기점으로 하여 수락산 산길습 그리고 천보산 등에서 산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 그 의정부가 이렇게 그 산에 그 개발을 하면서 그 고도를 좀 더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시민의 안전에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김조원 의원님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도 논문을 통해서 여기 보면 땅 밀림 산사태 발생의 산림 환경 특성 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을 확인 결과 그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20도에서 30도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토사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결과들이 나왔고요. 11도에서 20도 사이에서는 그런 결과들이 그 거의 볼 수 없다는 것들의 논문으로 좀 증명된 것들이었고요. 또 하나는 타시군에 비교해서 의정부시가 규제 등급이 2등급인데 다른 시군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 2월에 아마 도시국에 청렴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는 모든 것들을 개방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법적인 허용 용도에서 제한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해놓고 집행부에서 할지 말지는 결정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 조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계우 의원님. 네, 이제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을 주신 내용을 보니까 토지의 효율성 그래서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도에서는 다만 집행부의 의견으로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 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 지침과의 정합성, 산림 보존 및 산세태 예방을 고려하여 현행 15도 기준 유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우리가 서로 깊은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는 메모를 보고 감사하다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이 조례로 몇 년 전에도 서로 의견을 수렴해서 15도로 낮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시 이게 또 지금 현재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심하고 뒤에 보면은 관리법령 발제처에서도 토사의 유출 등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이 조례를 해야 되는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2년 내에 15도를 중심으로 15도, 18도를 중심으로 허가된 데가 있으면 반드시 시의원님들께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인데 지금 우리가 토사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지금 빼뻘 같은 그 건축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게 참 유실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과연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답변 주시겠어요? 답변 없어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세 의원님. 집행부에서 18도 미만에 관해서 그 심의 의결해서 의결을 좀 하고자
이렇게 수정 발의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 발의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검토했고 그 부분도 좀 합리적으로 타당해서 수정 발의 가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들의 자,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거 잠시 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계욱 의원님께서는 정해준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욱 의원입니다. 정해준 결정된 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 제17조 제1항 이의 후단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를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욱 의원이 보고한 대로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원안을 가결을 동의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 당초에 얘기했던 대로 그 집행부 입장은 집행부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15도에서 18도에 대한 상향 조정에 대한 부분은 저는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점에 대해서는 찬반을 통해서 그 입장을 밝히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하겠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저 수정안에 관련돼서 반대하시는 분, 예, 나머지 예, 그럼 결정난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표결 결과를 표결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3분, 반대 2분으로 결정됐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찬성 표결 수가 과반을 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현 의원의 조례안 제안 설명을 위해 회의 진행이 불가하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균, 권한나, 김현채, 정미영, 김현주, 오범구, 최정희, 이계옥, 강선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전세사기 및 안전전세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선제적인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전세 사기 예방과 안전한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의정부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예방 중심의 중개 문화를 정착시키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을 수행하는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서부터 안 제14조에서는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안 제17조에서는 관리단 활동에 대한 평가와 포상, 경비 지원 등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전세 사기 예방 및 안전 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전세 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5일 김태훈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9월 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전세 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전세 사기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법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수 경제 일자리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훈 도시환경위원장님과 한 분 한 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경제일자리국 소관 의정부시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1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안 이유는 2025년 7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 당초 기획경제국에서 담당하던 사회적 경제 업무와 예산 업무가 기회소통국과 경제일자리국에서 각각 담당하게 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의 내용은 제12조 제1항의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 정원수를 11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5년 7월 2일자로 시행된 의정부시 조직 개편으로 사회적 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일자리국이 신설됨에 따라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이 증원되었으나 조례상 위원 정수와 불일치가 발생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 요건을 실제 운영 상황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합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용현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수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국 도시개발과 소관 의정부시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용현산업단지 조성 및 용지 분양이 완료되어 실효성이 없어진 용현지방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 규정에 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의정부시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 용현동 1원에 조성된 용현지방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으나 용현지방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이 모두 완료되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체계 정비 및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호 의원님. 예, 김재호입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담당 감장님 계신가요? 예. 지금 이제 용역 산업 그 단지 내 산업체가 총 몇 개죠? 지금? 총 132개. 132개. 예. 대부분 제조업체죠. 예, 맞습니다. 대부분 제조업체고. 그리고 이제 분양은 끝났고, 근데 이제 추가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이 없나요? 그러니까 분양은 어차피 이제 끝났으니까 뭐 폐지에 대한 근거 조항이 될 수는 근거가 될 수는 있는데 이제 추가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 거예요?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태의 길만 남아 있는 거네요. 이제 계속 그 추가적으로 그 산업단지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업체가 기존의 업체는 이제 양도양수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부에 이제 용현산업단 업체가 폐업을 하고 나가게 되면은 남아 있는 업체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폐업을 하게 되면 새로운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꼭 폐업하는 업체가 개인한테 매각을 하든가 예. 이런 식으로 따로 규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건 없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그 추가 조성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그 조성, 그러니까 차후책은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건가요? 용현산업단지가 이제 더 이상 조성에 대한 부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추가 조성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현산업단지 말고 타 산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포함해서. 예. 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는 의정부시는 과밀억제구역으로서 공업 부지를 더 이상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의정부시에서는 정부에 그 과밀억제권이나 이런 걸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업 그 지역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이제 개정을 할 거란 말이죠. 국회에서도. 왜냐하면 인구가 늘지도 않는데 과밀억제 권역으로 묶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 국장님이야 우리 과장님들도 적극적으로 국회에다가 이제 제안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지속적인 어떤 단지의 조성이 더 필요하지 않냐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포천이나 양주 이런 대부분 업체들 그쪽으로 빠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과세가 이제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개정이 되면 미리 우리가 텃밭을 좀 만들어놔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조례가 폐지가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어떤 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관련된 어떤 그 차선책 그건 준비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의원님 말씀 새겨드려서 저희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 점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국장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 이제 여기 끝나는 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좀 변화를 의정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서 지금부터 텃밭 가꾸기를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계호 의원님.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좋은 점이 뭐가 있고 안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용현 산업단지에 대한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죠. 용현 산업단지에 국한된 사항입니다. 근데 현재 용현 산업단지는 2000년 7월에 준공되고 마지막으로 2018년 9월에 그 마지막 필지가 분양이 완료가 되어갖고 이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 현행 조례에 보면 용현 지방산업단지 조성 분양에 관한 건은 관련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조례를 없앨 필요가 있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양이 끝났어. 그걸로 봐서 조례를 없앤다면 과연 뭐 조례를 굳이 없애고 안 없애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없애려고 하는 그 다음에 이면에는 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본 의원의 이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생각을 왜 하냐면 주변에서 용현 산업단지가 계속 존속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저희 의정부시에서는 유일한 중공업 지역입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김재호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정부에서 공업지역을 추가로 배정받는 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현재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는 의정부시 발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존속해야 되는 용현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존속하는 데는 폐지를 해도 문제가 없다. 우선은 저는 뭐 존속해야 돼서 좋고 존속하지 않아야 돼서 나쁘다 이거를 저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지만 저로서는 이제 어떤 결론을 내지 못했고 용현 산업단지에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면해서 듣고 그럼 과연 우리 의정부시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폐지가 됐어요. 폐지의 그 조례가 올라와서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에서 조례를 만들게 된 건가. 근데 단지 분양이라면 굳이 이거를 조례를 꼭 폐지를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가. 지금 용현 산업단지의 문제점이 지금 원만하게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까? 우선은 요 조례에 관한 사항은 조성, 그러니까 용현산업단지를 최초에 조성하는 것 같고 조성한 이후에 땅을 분양하는 것만 이 조례로 담았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조례를 폐지하고 다시 만들고 이러는 얘기, 그 이유는 꼭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 본 의원은 꼭 필요에 의해서 이 조례를 폐지를 하려고 하는 이면에 뭐가 있나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굳이 다 분양이 끝났어. 그리고 앞으로 분양할 거는 개인끼리 이제 분양을 하잖아요. 그럼 굳이 이거를 왜 없애야 되는지, 존속해서 문제가 뭐가 있는지, 존속할 경우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게 이제 궁금한 거죠. 이 분양이라는 건 시가 사업 시행자가 돼서 분양을 하는 거에 국한된 조례고요. 네. 개인 간의 거래는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제 분양이 다 끝났으니까 지금 벌써 25년, 그죠? 27년, 2018년부터니까 상관이 없어서
이제 별 효율성이 없는 가치가 없는 조례라 그냥 없는 거고 다른 이면에는 다른 의도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 위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수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국 기업투자유치과 소관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기업 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인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기업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및 재계약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기업 네트워크 활용 및 현장 수요 기반에 의한 실효성 높은 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용현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의 사업이행 실적, 시설 및 예산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결과 재위탁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업지원센터를 계속해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용현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에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 설명을 마치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는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양질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도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문제점은 없으며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재계약 절차 추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계약 체결 이후에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조 의원님. 김조 의원입니다. 기업지원센터가 지금 이게 재계약된 게 몇 회차 되는 거죠, 과장님? 지금 여기가 용역산업단지 기업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네, 기업인 협회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21년 1월 1일부터 25년 올해 연말까지 처음 한 번 했습니다. 처음 하고 이번에는 네. 재계약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연임이라기보다는 한 번 더 재계약이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1년 예산이 3억 7천만 원인가요? 저희가 시에서 재정 지원해 주는 네, 3억 7,687만 원입니다. 인건비랑 운영비랑 사업비가 지금 1억 5,900, 그러니까 1억 6천만 원이요. 1년 동안 사업하는 내용이요. 예, 주된 맞습니다.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합니까? 이쪽 그 기업 지원 센터는? 주 사업이 이제 판로 지원을 하느라고 이제 박람회나 플리마켓 개최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지원으로 저희가 온라인 홍보하고 또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그리고 이제 CEO 아카데미 교육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체에 직접적으로 가는 거는 기업의 그 노후되는 간판 교체 사업, 이런 비용이 해서 지금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의정부시의 어떤 그 기업 발전에 실효성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기업들한테 기업지원센터에서 어떤 사항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수요를 받았던 사항을 지금 사업에 반영을 했고, 그래서 지금 5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가장 기업지원센터가 네. 용역 산업 단지만을 지원하는 건 아니죠. 의정부시 의정부 관내에 전체를 있는 모든 합니다. 기업을 네. 지원해줘야 되는데 네. 당초에 지금 이 태생 자체가 용역 산업단지 기업협의회가 이제 그 처음 당초에 이제 태생이 되다 보니까 용역 산업단지가 아까 123개 정도 된다고 아까 확인을 했는데 그 업체를 중심으로 그들만의 어떤 리그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절차적인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어떤 지원에 대한 편협성이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용연 산단에 132개 업체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입지 한 128개, 거의 한 130개 정도 되는데 양쪽을 다 같이 해서 기업지원센터 하는 사항을 홍보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균형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 지금 이게 4년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네. 4년. 아, 계약을 5년입니다. 5년 계약인가요? 상당히 길죠. 우리 5년 동안 한 18억, 한 20억 정도를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리고 여기 있는 직원들은 총 3명인가요? 그 팀장이랑 센터장이랑 팀장이랑 담당 그 주임. 네, 3명입니다. 근무자는 3명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이 점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좀 관리 감독, 아까 우리가 사전 검토할 때 과장님께서 그 검토 보고를 해줬던 것처럼 면밀한 좀 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저희가 시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그 요게 만약 의회에서 동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 그 용역산업단지 기업협의회에서 진행되는 색깔은 싹 다 빼야 됩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시 예산으로 우리가 기업에 대한 지원을, 말 그대로 기업 지원이잖아요. 기업 지원 센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직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을 했지만 그 어떤 편협적인 어떤 특정 기업의 그 색깔이 입혀지는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면 그 중간에 이렇게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장치가? 중간에 이런 어떤 절차의 위반성이라든가 그 어떤 기업지원센터로서의 어떤 역할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했을 시에 중간에 어떤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조례에 근거되어 있는데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기업 그 지원센터가 했던 그 사업 내역들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네.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예.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과장님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욱 의원님. 지금 기업 지원센터의 역할이 왜 존재하나라는 게 본 의원의 의문이에요, 사실. 지금 여기에 보면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의정부시
기업 지원을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의 뒷면에 보면 관내 기업의 경쟁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고, 민간 위탁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양질의 기업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러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이 단체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의정부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지금 의정부시 기업이 다 지금 어려움을 처하고 있고 굉장히 곤란합니다. 다른 시에 없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5년이나 됐어. 굉장히 성숙해야 되는 이 입장에서 과연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나.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과를 이제 옮기셨기 때문에 저도 참 질문하기도 참 답답해요. 근데 과장님한테는 뭐라고 질문도 못 하겠고, 우리 국장님 좀 어떤 상황인지. 저는 이 기업이, 우리 의정부시 기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판로 지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업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행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뿐만 아니라 대부분 기업 지원 센터들이 좀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도. 네.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왜 우리 지역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고 싶다는 말씀이 나올까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인권 할 수 없는 것들도 보조해주고 다른 것도 아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활성화하고 있는데 왜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하는지, 활성화 지금 현재 다른 기업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지 두 개 먼저 답 좀 주세요. 지금 현재 이제 기업들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 것들은 기업의 어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정부시에서 뭐 행정적 지원을 못 해줘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본인들의 그 사업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들로 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 경제가 좀 침체돼 있다 보니까 그 판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좀 증가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지원을 확대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말씀이 이해는 가요. 사업 변경을 통해서 이전한다. 사업 변경을 하는 것도 잘 됐으면 변경을 할까라는 의문을 던져보고 싶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물론 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가 특별히 어렵거든요. 그럼 역할을 과연 잘한 걸까? 이런 의문을 본 의원은 던져봅니다. 미팅은 좀 해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이제 그 기업인들하고 계속 저희도 이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지식산업센터하고 좀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게 또 재정이 부담되는 부분은 또 예산 확보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진적으로 저희가 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식산업센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 기업들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 다. 관련이 분명히 있죠. 네. 그런데 그분들은 되게 힘들어해요. 네. 저는 이 매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되게 궁금한 거죠. 그리고 아까 아이디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만 대한민국이 잘 사는 이유가 아이디어예요. 창의성. 꼭 경제로만 살리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와 생각으로 뭔가를 창출해내는 거거든요.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성의 아주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러면 의정부시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렵다고 해서 의정부시도 어렵다, 이거는 아니죠. 더군다나 특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기대를 좀 했는데 이건 부실하지 않나? 있어야 할 가치는 뭐지? 그러면 그렇게 기업인들하고 그분들하고의 소통은 어떻게 되고 있나? 기업 살리는 데 관점은 어디다 두고 있나? 이런 게 이제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5년이 돼서 좀 성숙할 단계인데 되게 뭐라 그럴까, 퇴보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할까요? 부장님 뭐 어떤 애로점이 있다 그래요, 거기는? 지금 현재 이제 기업 지원센터에서 기업 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이제 거기 용연산업단지들은 이제 그 판로가 좀 어렵다고 하고요.
판로가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생산성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업 경영의 어려움들을 이제 호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판로 지원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행정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그때그때 좀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치의 역할이 뭔지 세부적으로 역할이 뭔지 지금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140몇 개가 지금 다 뭐 하여튼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파산 뭐 다 되고 이러는데 그러면 여기서 역할이 뭔가 참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토론하고 어떻게 해서 경제적 위기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과연 했을까?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기업인들하고 특히 지식산업센터 관계자분들하고도 좀 그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좀 청취를 했는데요. 그 부분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고 좀 점진적으로 더 간담회를 여러 번 지속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여기 지원센터에서 같이 우리 집행부 말고 지원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안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원센터에서는 지금 직접적으로 이제 뭐 어떤 안을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라, 하겠다 네.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지식산업센터에서 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지금 그 간담회 때 얘기를 해서 그쪽을 좀 지원해주는 방안을 좀 고려를 했었는데 거기 이제 지식산업센터에서는 기업지원센터 말고 지식산업센터 관련된 지원센터를 전담으로 좀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는 좀 시간을 갖고 협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기업지원센터의 역할과 또 다른 기업의 문제, 그다음에 아까 같이 판로 문제 이런 것들이 판로 문제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이지 않아요. 못 팔아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곳의 문제는 과연 뭘까? 위탁을 동의를 안 해주고 다른 곳에서 동의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건과 민간 위탁을 줬을 경우에 차이점 뭘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식산업센터에서 워낙에 시끄럽게 하니까 자기 소리를 높여요. 난 그렇게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그거에 대한 대안을 세워보지만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역할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기업지원센터에서도 저희 시보다 더 세밀하게 지식산업센터하고 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한 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경기도 공동 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중수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경기 공동
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경기 공동근로복지금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경기도, 의정부시,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기업 근로자들에게 복지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도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경기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매년 1억 5천만 원씩 3년 동안 총 4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본 출연 동의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 2에 따라 설치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우리 시의 출연금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경기도, 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한 재원에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을 더해 조성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복지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취약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조 의원님. 예, 김조열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의정부에서 몇 년 동안 시행되고 있는 거죠? 복지기금 그 투여하는 게?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아, 예, 지금 동의 이제 처음입니다. 시행을 하는 거고. 그럼 31개 시군 중에 지금 그 시행하고 있었던 기시행하고 있는 그 단체는 몇 개 정도가 됩니까? 혹시 파악했나요? 지금 이 기금은요, 경기도에서 이제 경기 뭐 6개 시도에서 지금 운영 중이고요. 지금 양주시에서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6개가 지자체가 어디인지 한번 명시해 주세요. 지금 경기, 경남, 충남, 울산, 전북, 광주고요. 아니 경기도 내에서 31개 시군 중에 시행되는 데가 어디냐고요? 경기도는 지금 1호가 지금 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 하고 있고. 네. 그 나머지 지자체는 없나요? 나머지는 예. 21개 시군에서는 아직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럼 예산이 없는데 의정부시가 이렇게 물론 이제 복지기금 좋죠. 1년에 한 30만 원 그 현금으로 주는 거 좋긴 한데 네. 다른 지자체도 우리보다 재정 자립도 높은 뭐 수원이나 용인도 지금 용인, 화성, 평택 이런 데도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가 굳이 자립도도 떨어지는데 시행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어떤 그 취지가 뭘까요, 과장님? 예, 저희가 이거 배경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요. 특히 경기 북부 쪽에 중소기업, 영세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대기업 상대적으로 좀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거를 권장하고자 근로자들의 그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특별히 도에서 이쪽을 우선으로 지금 경기구에서 예.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비율로 따지면은 이제 그 개인 기업에서 4, 그다음에 3, 그러니까 뭐 금액으로 따지면 이제 개인 기업에서 4억을 되고요. 2억을 되고 우리가 1억 5천, 1억 5천. 그러니까 5대5 예. 비율인데 네. 이게 의정부에 좀 재정 자립도에 있어서 재정 자립도가 아니라 재정성에 있어서는 좀 그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요? 예, 32억인데. 그것도 많이 고민했는데요. 의정부시가 좀 재정적으로 어렵긴 한데 거기에 이제 시에서 제일 지금 역점을 두는 게 기업 유치입니다. 기업 유치하고 또 노동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의 근무자들이 좀
이런 복지 혜택을 주면은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그 일환으로 한다 그러면은 재정이 어렵더라도 꼭 투자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이 지금 어떻게 선정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그 네. 경기도 공동기금 마련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그 중소기업 지원센터하고 상공회에서 통해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수요 조사 결과 저희가 35개 업체에서 431명이 그 수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도 이거를 그 기금을 신청하려고 지금 하는 동의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의정부시 관내 30여 개 중소기업 업체라는 거죠? 예, 35개 중소기업. 중소기업 업체 중에 대상이 431명? 예, 431명. 현재 조사한 건 현재 그렇습니다. 조사 추계한 인원은 네. 431명이다. 네. 그러면 대부분 업체가 어디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의정부시 전체로 다 돼 있는 거고요. 네, 한번 뭐 그 자료 한번 요청해 볼게요. 그 20개 업체가 지금 그 편중이 다 고루 편성돼 있습니까? 예, 지금 골고루 편중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이게- 용역산업단지에 있는 업체가 몇 개예요? 아, 그거까지는 20개 업체 중에. 그 지역별로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그거는 파악해서 한번 네, 빠른 파악해서- 시간 내에 답변해 주시기를 예, 알겠습니다. 요청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양주, 그다음에 양주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 예. 양주는 공장이 많으니까. 네. 근데 의정 같은 경우는 아까도 오늘도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수도권 정기 기본 계획법에 의해서 과밀 억지 권역으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공장이 들어가기도 상당히 제한이 되고 뭐 학교조차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지금 의정부의 현재 실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열악한 그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금을 마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영한다는 게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거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뭐 다른 지자체도 안 움직이는데 사실은 열악한 곳들은 우리도 열악하지만 열악해서 우리가 지급해야 될 지자체도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안산도 마찬가지고요, 김포도 마찬가지고 공장지대가 많은데 굳이 의정부에 뭐 몇 개 되지도 않는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서 이 금액을 뭐 1년에 한 30만 원 주는 금액을 투여할 필요가 있는지,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라는 거죠. 그분들은 1년에 30만 원 받는 거죠, 과장님? 일단 국장님 잠깐 답변을 그거 요구해 주시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30만 원 주는 게 아니고요. 기업에서 일단 1인당 40만 원을 이제 출연을 하면은 저희가 시비하고 도비하고 또 저기 고용노동부 기금하고 해가지고 총 토탈 받는 120만 원을 받습니다. 1년에 12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 꼴인 거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월급은 아니고 이제 그 뭐 그러니까 명절이나 1년에 통으로 받는 게 120만 원. 예. 총액은 120만 원인데 이걸 이제 그 평균적으로 따져 볼 때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받는다는 꼴이 된다는 예, 맞습니다.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금액이 뭐 이제 언제 일시불로 줄지야 그거는 판단해 볼 문제인데 그점 이게 지금 판단해 볼 때 의정부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제 뭐 경기 북부권에 영세한 업체들이 많으니까 한번 해봐라 뭐 그런 취지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 경기도에 우리가 답을 해줄 필요가 있냐 이거죠. 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이 기금은 전체 규모가 한 3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의정부시가 한 4.5억, 기업이 10억, 그 다음에 경기도가 한 4.5억, 그 다음에 정부 지원이 13.5억입니다. 13억 5천만 원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기업이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서는 또 근로자들의 복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비 부담은 4억 5천인 반면 도나 기업 그다음에 정부 지원을 해서 32억 5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거는 좀 기금 출연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그 정책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던 그 영향은 누구의 판단입니까?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였나요? 아니면은 그 분명한 어떤 집행부의 입장이 있었던 건가요? 저희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제 안 한다 그러면 정부 지원이 한 13억 5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5년간 그다음에 기업에서도 한 10억 정도 부담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한다 그러면 저희 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복지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자체는 왜 안 할까요? 그 국장님의 논리를 한다면 네. 국비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뭐 다른 지자체도 발빠르게 움직일 텐데 가장 가까이 있는 포천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포천이 어떻게 공정이 더 많죠. 열악한 그 외국 그러니까 외국 노동자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는 몇 개 되지 않는 업체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이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투여하는 거는
4억 5천이죠? 네. 4억 5천 3년 동안. 그러니까 금액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을 수는 있는데 좀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무조건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능사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가 지금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공장에 우리가 더 많은 그런 그 지자체도 통영의 파주도 아까도 얘기했던 그 경기도 서부권에 있는 그 지자체는 전혀 움직임이 없단 말이에요. 파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공장이라고 하면 공장지대라고 하면 포천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포천도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가 왜 여기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나. 이게 좀 이 부분은 좀 고민할 이 점은 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도 좀 심사숙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일자리들이 저희가 이제 서울로 많이 나가고 의정부 기업인들하고 했을 때 양질의 이제 그 어떤 기업이 원하는 그 구직자가 없다. 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이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 가장 원인이 근로자 필요로 하는 기업 수요에 맞는 근로자를 확보 못하는 게 결국은 이제 임금 때문에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지역에서 그 일자리를 좀 창출하려 그러면 저희 시에서 좀 다소 부담이 되지만 이거는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당사자, 그러니까 근로자들한테 뭐 단돈 10,000원에서 10만 원 주는 건 참 좋죠. 그거를 뭐 주자 말자의 그 개념보다는 좀 더 이제 궁극적으로 의정부시의 어떤 재정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이제 과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그 지금 현재 20개 업체가 연간 매출액을 대비해서 지금 판단하는 건가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 선정, 그 기업의 기준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준. 저희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으로 이제 대상이 되는데요. 중소기업의 그 연매출 기준이 있어요? 연매 기준이 그 얼마 미만? 그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보면은 이제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통상적으로 300인 미만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300인요? 300인 미만. 그러니까 300인 고용인원 미만. 300인 미만은 중소기업으로 이제 아니 그런데 통상으로 그건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질문하는 취지는 뭐냐면 의정부 관내에 300인 미만의 기업 300인 이상 300명 정도를 갖추고 있는 그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120만 원을 그 근로자에게 주는 그 업체가 일단은 영세 업체의 기준에 저는 부합해야 된다고 봐야 된다고. 만약에 집행을 하게 된다면. 왜냐하면 영세 업체의 영세 근로자들, 노동 근로자들이 훨씬 더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더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좀 더 그 매출액이 높은 데는 그만큼 그 임금 단가가 더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기준이 있냐라는 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요번에 지금 20개 업체 기준이 확정된 겁니까 지금? 수요조사 때는 그 기준에 대한 건요 그냥 중소기업 포괄적으로 된 거고요. 매출액에 대한 그 기준은 없고요. 기준은 그냥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그 면밀히 국장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원을 투영할 때 최소한 영세 업체에서 일하는 영세 근로자들을 우선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말 그대로 복지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기업에서 일단 참여 의사를 좀 있어야 되거든요. 기업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과밀하게 많이 신청이 든다든지 하면은 그 협회하고 좀 얘기를 해서 관련 기관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좀 영세업이 우선해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책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든 도 정책에서 앞뒤가 좀 답답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를 보더라도 기업이 2억 정도를 투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영세업자가 1년에 2억 그 자기 노동 근로자들을 위해서 2억을 투영을 할 수 있는 그 되는지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했던 게 오히려 무색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연 매출이 그 좀 기준 하한가에 있는 업체들을 우선으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기업 자체가 연 2억을 지금 투영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과장님? 예, 그거는 저기 그 업체주가요, 사업주가 그래도 자기 그 소속 그 근로자들을 좀 배려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당연히 뭐 사랑하겠죠 근로자들을. 근데 대표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업체에 대한 영세 업체가 과연 1년에 2억 정도의 금액을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 과연 예산을 투영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결국은 영세 업체가 아니라 어떤 그 특정한 그 수익이 그 매출이 나오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한계점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좀 국장님, 과장님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까도 당초 얘기했던 대로 아직 다른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데 의정부가 지금 이렇게 움직여서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이 1년에 2억씩 투영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될지 등 하면은 결국은 영세업자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거는 또한 그들만의 리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 반쪽짜리 정책들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져요. 그래서 뭐 국장님께서 좀 당부해 드리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어떤 정책의 한계성을 지금 도나 중앙부처, 중소기업청인가요? 중앙부처가? 담당 중앙부처가 어디예요? 예,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그렇죠. 예. 벤처기업. 그래서 담당 중앙부처에도 이런 문제점들을 좀 전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규혁 의원님. 이제 본 의원은 공동근로복지금 이제 출연금에 대한 거는 참 좋은 지원 방안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염려되는 것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영세 기업자도 건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영세업자들한테 하는 지원금이 있나요? 현재는 따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좀 검토를 해보면 좋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여기 기업인이 또 10억을 내야 되고 300인 이상이고 이런 것들이 의정부시에 과연 몇 개나 있나, 또 그런 데다가 이 정도의 규모를 갖춘 중소기업이면 영세업자들하고는 좀 다른 급여가 지금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네, 죄송한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명단을 좀 신청한 명단을 지금 종사자 수가 많은 데도 있지만 아주 좀 적은 데도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별도로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갈게요. 그래서 저는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출연금을 나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아니라 출연금이 좋아요. 또 현재 중소기업이 이렇게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허덕이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에 놓치긴 좀 아깝다. 그래서 좋다라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사후의 문제점은 또 뭔가라고 들여다봤을 때 영세업자들의 문제도 조금 검토해 주십사. 지금 현재 의정부시에는 지원책이 없으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하고 건의하겠다라는 주신 말씀처럼 영세업자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출연금이 나온 김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선정의 기준에 대한 갈등이 없도록, 선정의 기준이 지금 제가 보면 뭐 홍보라든지 뭐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또 누락이 돼서 좀 답답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촘촘히 따져서, 지금 이미 선정한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미 선정이 됐나요? 아닙니다. 선정한 건 아니고 참여업체를 저희가 신청을 참여업체? 받은 겁니다. 근데 네.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네. 아직 그래서 아까 431명이라 그랬나요? 그러니까? 네, 대략 431명이 네. 참여를 현재 하고 있다. 참고하셔서 어떻게 하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지원해 줄 부분이 또 있는 거고, 저는 요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염려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의미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제 말씀 드렸어요? 제 의결이 안 돼요. 들어오셔야 된다. 아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2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2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현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의정부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 위탁 기간이 2026년 1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현 수탁 기간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현황은 의정부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 관리 사무를 경기도 5개 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위탁 계획은 민간 위탁 재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관리 민간 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의정부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현재 수탁업체인 사단법인 경기도 5개 광고협회 의정부시 지부와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위탁 사무는 대부분 현장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고 별도의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므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행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과 의정부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그리고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문제점은 없으며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재계약 절차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 사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시 대행료 및 수수료 등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호 의원님. 예, 김지호 의원입니다. 저 요 내용은 좀 자료를 과장님 사전 보고를 받아서 좀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경기도 5개 광고협회 의정부시 지부죠. 연매출이 한 5억 정도 되죠. 과장님. 네, 건축과장 박종환입니다. 그 연매출은 5억 5천입니다. 5억 5천이고. 네.
그리고 지금 매출 순이익을 따져봤더니 한 5천만 원 됐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초에 제가 이걸 직영으로 위탁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직영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해 보려고 좀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연간 수익이 한 5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시가 직접 가져오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예, 저는 뭐 단가 수익이 좀 높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다시 우리가 재편성을 하려면 인력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다시 재편성하다 보면 초기 우리가 사업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점은 우리가 위탁하는 게 조금 현실적으로는 좀 더 타당하다라고 이제 판단은 되어지는데, 향후에는 뭐 도시공사 쪽으로 이관하는 방법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져요. 장비를 처음 이제 구비를 해서 그래도 연간 5천만 원씩이라는 매출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문제점을 좀 제안하자면, 과장님 지금 요번에 이제 평가를 보면은 지금 상당히 점수가 좋아요. 100점 만점에 94.5점. 근데 평가를 누가 했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내부 과에서 했다 그랬죠. 그래서 예, 이거는 맞습니다. 국장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시 예산이 투여되지는 않지만 시에서 그 돈을 벌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그 과에서만 평가를 하지 말고 외부 업체 그리고 뭐 시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다양한 그 심사위원들을 편성을 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향후에 조치를 취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현수막 지정개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개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해준 결정된 개수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세일 의원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개수 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된 세출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3,434억 9,98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3,105억 8,905만 6천 원보다 10.6% 증가된 329억 1,081만 4천 원이 증액 계산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2,652억 284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1,947만 9,136만 9천 원보다 36.15% 증가된 704억 1,147만 4천 원이 증액 계산되었습니다. 의정부시 도시공사 세출 예산액은 796억 5,299만 1천 원으로 기존 예산액 567억 4,855만 7천 원보다 40.36% 증가된 229억 443만 4천 원이 증액 계산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의 심사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 회의규칙 제1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며 별도의 개수 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3회를 선포합니다.